안녕하세요. 성북창작소 사진교육을 맡게 된 이시훈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내가 어떤 카메라가 나는 필요할까? 어떤 카메라가 나한테 맞는 카메라일까? 이걸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너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아마. 필름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으실 것 같고,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요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거의 요즘은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고 컴팩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이엔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요즘 옛날에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더더군다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하이엔드도 일단 제껴놓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거는 이제 DSLR 카메라를 사야 되는 거냐, 미러리스를 사야 되는 거냐, 이걸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실제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카메라 회사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는 소니, 그리고 캐논, 니콘, 이렇게 뭐 세 가지 회사가 있겠죠. 지금 DSLR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니콘 아니면 캐논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돼요. 일단 이 표를 제가 만든 이유는 이런 카메라가 있으니 이 중에 선택하시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카메라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일단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도 그 추천해준 게 나한테 맞나 한 번쯤은 더 검증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 생각을 해보려면은 뭔가 카메라의 스펙을 어느 정도는 볼 줄은 알아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면은 아예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 스펙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풀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크롭이라는 게 있어요. 풀프레임이라는 것은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미지 센서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센서를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기존의 필름 카메라에서 사용했던 렌즈를 디지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면 좋으니, 그 렌즈들이 다 찰상면의 크기를 감안해서 다 만들어진 렌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센서의 크기도 예전에 필름 카메라 때 필름 규격에 맞춰가지고 그 기준으로 이제 개발이 됐었던 건데, 그래서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거는 말 그대로 풀프레임, 한 컷의 사이즈를 그대로 따와서 풀로 사용을 하면은 풀프레임인 거예요, 센서의 크기가. 그래서 이 사이즈의 센서가 들어가 있는 바디들을 풀프레임 바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부품값이 비싼 게 센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카메라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센서를 좀 더 줄이고 그 대신에 가격을 대폭 낮추자, 부가적인 또 성능들도 많이 좀 줄이고 가격을 좀 맞춰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살만하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 크롭바디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크롭바디와 풀프레임 바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제조사별로 캐논, 니콘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소니는 빠져있죠. 소니는 빠져있는 이유는 소니는 DSLR 시장에서는 거의 조금 하다가 거의 말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캐논, 니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반대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니콘이 굉장히 지금 뒤져 있어요. 많이 뒤져 있다 보니까 니콘은 거의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에부터 순서대로 좋고 비싼 제품들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가장 아래쪽으로 갈수록 싸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기능들이 조금 더 스펙들이 좀 더 낮은 그런 순서로 좀 나열을 해봤고요. 자, 먼저 캐논 같은 경우 가장 좋은 DSLR이 사양이 가장 좋게 나온 게 1DX 마크 3예요. 캐논이나 니콘에서 플래그십,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종을 출시를 하는 것은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출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올림픽에 맞춰서 출시를 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급의 카메라들은 이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자들이라던가 스포츠 취재하시는 분들, 또는 뭐 방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니콘에서는 동급으로 봤을 때 D6 정도를 경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위에 카테고리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서칭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얘들만 보면은 한 70% 이상은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센서 크기 1:1이라고 적혀 있고 1:1.5, 1:1.6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풀프레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풀프레임 같은 경우는 1:1 센서라고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1:1.6, 1:1.5 이런 센서들이 보이는데 캐논에서는 크롭바디 센서의 비율이 1:1.6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니콘에서는 1:1.5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뭐 거의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크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모델명이 있죠. 캐논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자가 들어가는 것을 플래그십에서는 계속 쓰고 있어요. 1D 뭐다 이러면은 플래그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기종.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3, 4 이런 로마 숫자들이 적어져 있는데 버전의 차이예요. 1DX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1DX였어요. 요거의 다음 버전 후속이 나오면서 1D 마크 2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나와서 1DX 마크 3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OD도 마찬가지입니다. OD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OD였습니다. 근데 OD의 후속이 나오면서 OD 마크 2 그 다음 마크 3 지금 나온 거는 가장 최근 나온 거는 마크 4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요. 캐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이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 좋은 애, 6가 들어가면은 5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낮은 애, 이런 것들은 다 한 자릿수잖아요. 한 자릿수의 제품들은 풀프레임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체로 이해하기 편하시게 좀 좋은 애들이다, 전문가들도 쓸 법한 애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두 자릿수가 이제 나오죠. 캐논에서 90D 중국기라고들 일컫는 제품들이 모델명이 이제 두 자릿수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세 자릿수로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보급기라고 해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우시고요. 캐논 같은 경우. 그래서 캐논이 그나마 전체 카메라 회사들 중에서 모델명이 가장 그래도 쉽게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니콘 같은 경우는 모델명의 뭐 어떤 통일성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얘들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니콘에 이렇게 보시면 특징이 있죠. 캐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캐논은 1D, D라는 게 항상 숫자의 뒤에 들어가요. 근데 니콘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먼저 나오고 이니셜이 먼저 나오고 뒤에 숫자가 나와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다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항상 모델명을 정확히 검색하셔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급으로 나온 것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대충 짐작을 해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화소수가 있겠죠. 이미지 센서가 가지고 있는 최대 기록할 수 있는 화소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결과물을. 화소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1DX 시리즈가 캐논에서 나오는 카메라 중에 가장 좋은 뛰어난 카메라라고 했는데 화소수가 가장 좋은 건 아니네요. 그죠? 화소수는 오히려 OD 마크 4가 더 좋아요. 화소수가 예전에는 카메라 성능의 대표적인 지표가 됐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발전을 해왔고 많이 변천을 해왔기 때문에 화소수 말고도 그만큼 중요해진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더 중요한 요소들을 조금 더 사양을 높이고 그 대신에 화소수는 조금 더 낮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맞는데 그것도 100% 꼭 그렇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소수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요즘 이런 작은 카메라들도 화소수가
뭐 1억만 화소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요즘. 이러면은 그럼 뭐 이거는 1DX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화소수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센서의 크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화소수가 높은 애들은 센서가 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센서가 되게 작은데 거기에다가 촘촘하게 화소를 박는 게 더 촘촘하게 박을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겨가지고 센서 자체는 작은데 화소수는 꽤 높은 그런 스펙을 보이는 센서들도 있어요. 물리적인 센서가 커지지 않고서 기술적으로만 더 촘촘하게 픽셀을 박아가지고 화소수를 높였다. 이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은 그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은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사진 결과물의 퀄리티를 놓고 보자면은요. 그래서 갤럭시에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센서 자체는 엄청나게 작은 센서죠. 그 작은 센서에다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풀프레임 센서에다가 넣을 수 있는 화소수보다 더 많은 화소수를 넣었다면 엄청난 기술인 건 맞지만, 그것이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풀프레임 센서 크기 정도의 1억만 화소를 넣는 거랑 같냐 하면 그것은 전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연사 속도가 나오는데, 연속해서 촬영할 수 있는 속도를 이야기해요. 연사 속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 특히 DSLR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연사 속도의 매수를 늘리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게 나한테 어떤 베네핏이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사 속도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스펙들 중에서는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연사 속도가 20매, 14매 이 정도가 나는 꼭 필요해 라는 상황에 걸리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거의 안 계세요. 그 다음 셔터 속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셔터를 열었다 닫는 이 속도, 최단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가 8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4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속도가. 이건 연사 속도하고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연사는 촬영 속도라고 했죠. 셔터가 한번 열렸다 닫힌 것까지를 이야기해요. 한 세트로 해서 1초에 20번을 할 수 있다, 14장을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셔터 속도 자체는 우리가 적정 노출을 맞출 때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8000분의 1초, 가장 빠르게 닫았다 열었다 닫을 수 있는 속도가 8000분의 1초다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뭔가 노출을 잡는데 좀 더 이득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SO 감도가 나오는데, ISO 같은 경우는 ISO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빛을 받아들이는 예민도를 조절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ISO 감도를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더 예민해진다는 거죠. 광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럴 때 이제 ISO 감도를 높여주면 셔터 스피드를 짧게 가지고 가면서도 적정 노출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ISO 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진의 결과물에 노이즈가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기로 고감도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ISO를 이해하실 때, 스펙을 보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서칭을 아마 해보시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만한 퀄리티가 나오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 초점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초점 포인트는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오토포커싱을 할 때 이야기죠.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데, 우리가 반셔터를 누르면 띠릭 하고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어디를 내가 초점을 봐야 되지? 라고 전체 화면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얘들이 확인을 하게 돼요. 통짜로 한 화면을 전체를 딱 놓고 얘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 모자이크처럼 나눠져 있어요. 사각형으로, 작은 사각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고 개수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초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캐치를 해서 정확한 초점을 맞춰주게 됩니다. 이 초점 포인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점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카메라는 AF 성능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 저장 매체입니다. 저장 매체는 뭐 말 그대로 카메라에 SD카드를 꽂아서 쓰느냐 아니면은 뭐 CF카드를 꽂아서 쓰느냐. 우리 SD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주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매체가 카메라에서 SD카드를 많이 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SDXC가 있고 뭐 이래요. SD카드의 종류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 스펙상 만들 수 있는 최대 용량이에요. SDXC 같은 경우는 32기가 이상, 이거는 제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규격이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SD카드들 속도에 대한 뭐 클래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V, U, C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또 규격을 나름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읽고 쓰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우면 뭐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연속해서 내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니까요. 이 무게를 내가 버티질 못하니까. 대체로 일관성 있게 고급 기종으로 올라갈수록 무게는 무거워져요. 이게 렌즈 포함이 안 된 무게예요. 여기에 렌즈를 또 끼우게 되면은 뭐 한 2kg씩 스냅 촬영을 하겠다면은 상당히 무리가 되는 그런 무게죠. 근데 미러리스는 이거보다도 더 가벼워졌어요, 요즘. 그래서 미러리스는 또 무게에 대해서도 꽤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꼭 처음에 카메라를 잘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스펙에 대해서는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대표적인 스펙들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뭐 스펙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차이 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화소수는 더 낮은데 그럼에도 왜 얘가 더 좋은 거고 더 비싼 거냐? 화소수는 낮지만 그 대신에 연사속도가 20매예요. 바로 아래급인 OD 시리즈를 보면은 7매죠.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예요. 20매까지가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 많은 손해일 수가 있죠. 1D 시리즈나 D6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특정돼 있어요. 기자들을 위한 카메라다 보니까 연사속도는 거의 생명이기 때문에 연사속도에 연구를 많이 해서 투자를 해서 연사속도를 확실하게 올려줬고, ISO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이 이 최고 스펙에는 한참 못 미친다면서, 그러면은 이 스펙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자의 입장에서는 사진의 퀄리티가 무슨 광고 사진처럼 모델 사진처럼 엄청나게 좋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사진에 실게 되는 거고 뭐 인터넷에 그냥 올리게 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잘생기게 나오고 뭐 멋있게 나오고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ISO 감도가 노이즈가 너무 끼어가지고 이거 형편없는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어두워가지고 다 흔들려서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사진보다는 노이즈가 많이 낀 사진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이즈가 많이 낀 사진이라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ISO 감도가 노이즈를 감수하고라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 특수한 분들한테는 고 스펙이 필요한 특수한 분들한테는 이런 카메라들이 2배, 3배의 가격을 주고도 살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스펙을 가져야지만 내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결과물로 나는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카메라를 5D급 내지는 D850급을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이야기해요. 1D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진 작가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에 대한 궁금증은 좀 풀어봤습니다.